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곧 태어날 아기를 축하하는 파티에서 모든 친척과 친구들이 모인 가운데 남편이 제게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야. 그러고는 일어나서 제 사촌 여동생의 손을 잡고 떠나버렸죠. 저는 임신 8개월의 몸으로 눈물과 충격 속에서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9개월 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어느 나라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저는 늘 그렇듯 정확히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지난 30년간 제 몸은 알람 없이도 이 시간에 저절로 눈을 떴습니다. 오늘 화요일이라 레스토랑에 나가지 않아도 되지만 습관은 그보다 더 강합니다. 천천히 아래층으로 내려가 진한 홍차를 우려내고 온도시가 막 잠에서 깨어나는 동안 고요히 앉아 차를 마시는 것. 이것은 저만의 거의 신성한 의식입니다. 난간을 잡고 삐걱거리는 계단을 내려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손잡이, 편안한 가운, 고요함처럼 단순하지만 믿을 수 있는 것들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집은 낡았지만 정겹습니다. 여기 있는 판자 하나하나가 결혼 후 남편 정음과 함께 가구를 옮기던 기억을 품고 있죠. 하늘나라에서는 편히 쉬길. 물이 끓는 동안 창가로 다가가 정원을 바라봅니다. 제 정원은 그림 속 풍경과는 다릅니다. 반듯하게 경계석을 두른 화단은 없죠. 장미는 허브와 뒤섞여 자라고 포도덩굴은 낡은 담장을 휘감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 딸 수진이가 비웃듯 말했죠. 엄마 텃밭은 엄마처럼 고집이 세네. 뭐 어때요? 저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진한 홍차를 우려 거실로 갑니다. 벽난로 옆 제 안락의자에 앉습니다. 집은 아담합니다. 주방, 거실, 그리고 침실, 3개. 아늑하고 따뜻한 온전한 제 공간이죠. 제 나이쯤 되면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이 쉴 수 있는 곳이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벽난로 위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저와 남편 이정훈, 아직 젊고 건강하던 시절 그가 웃고 있네요. 심장이 멎은 것은 너무 이른 37살이었습니다. 8살배기 수진이와 산더미 같은 빛만 남겨두고 저를 혼자 남겨두었죠. 그때 저는 월세방 주방에 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해했습니다. 그는 늘 제가 너무 자존심이 강하다고 말했죠. 아마 그의 말이 맞았을 겁니다. 하지만 정훈, 당신은 그 자존심이 나중에 제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결코 알지 못하겠죠. 생각에 잠겨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제 레스토랑의 지배인이자 제가 진정한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강지훈 실장이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박서윤 여사님. 그가 활기차게 인사했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무슨 일이죠? 생선가게 주인이 또 가격을 올렸어요. 올해만 3번째예요. 기름값이 올라서 납품이 어렵다며 계약 재검토를 요청하더군요. 목요일에 오라고 하세요. 제가 직접 얘기해 볼게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강 실장, 20년 전 새벽 5시에 중앙시장에서 고등어 갓백원이라도 깎으려고 애썼던 게 누군지 알아요? 그가 웃었습니다. 여사님이셨죠. 여사님만큼 가격을 잘 깎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약은 어떻습니까? 토요일과 일요일은 만석입니다. 그리고 부산의 맛디라는 잡지에 그 평론가가 전화했어요. 금요일에 오고 싶다는데요. 창가 자리에 안치돼 가장 좋은 자리는 주지 마세요. 우리가 그를 알아봤지만 굽실거리지는 않는다는 걸 알게 해야죠. 우리는 납품과 메뉴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전화를 끊었을 때 저는 찻잔을 든 채 앉아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회상했습니다. 진주가 그저 동네의 작은 카페에 불과했을 때부터 강 실장은 저와 함께했습니다.
그때 그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었죠. 저는 그를 보자마자 알아봤습니다. 똑똑하고 정직하고 빨랐죠. 지금 그는 진정한 파트너처럼 일을 처리하고 저만큼이나 레스토랑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차를 다 마시고 옷을 갈아입으러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화요일은 레스토랑에서 쉬는 날이지만 여전히 바쁜 하루가 될 겁니다. 11시에는 회계사와 만나고 와인 공급업체와 점심을 먹고 저녁에는 수진이가 전화해서 할 얘기가 있으니 들러달라고 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남편 최서방과 함께 또 돈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수수한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는 쪽을 지었고 얼굴은 평범합니다. 예쁘지도 못생기지도 않았죠. 길거리에서 저를 보고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 중 하나의 주인이자 계좌에 수억 원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가끔은 저 자신도 잊어버리곤 하죠. 남편이 죽고 나서 주방에 서서 아이에게 무엇을 먹여야 할지 고민하던 때를 기억합니다. 격리일은 보잘것없었고 월급은 쥐꼬리만 했죠. 돈은 늘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제사 때 한이웃이 무심코 말했죠. 당신 만두 솜씨는 정말 끝내주네. 이걸 팔아도 되겠어.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러면 어떨까? 처음에는 주문을 받아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작은 주방을 빌렸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씩 자면서 일했죠. 수진이는 이웃집에 맡겨두고 간신히 생계를 유지했지만 한 푼 한 푼 닥치는 대로 모았습니다. 5년 후 작은 카페를 열었고 10년 후에는 레스토랑을 그리고 15년 후에는 부산의 진주가 시내 중심가에서 최고의 레스토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수진이는 자신이 버려졌다고 느끼며 자랐습니다. 말로 하지는 않았지만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죠. 18살에 서울로 떠났다가 최서방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결혼을 결심했더군요. 그때 저는 이미 꽤 많은 돈을 벌고 있었고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딸을 사업과 맞바꿨다고 생각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위가 속물이라는 것을 알아보고는 결심했죠. 차라리 내가 가난한 연금 수급자라고 생각하게 두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습관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레스토랑은 주식회사로 등록되어 있고 서류상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강 실장과 제 변호사인 윤 변호사만 모든 것을 알고 있죠. 정확히 9시에 출발합니다. 날씨는 전형적인 부산 날씨입니다. 쌀쌀하고 조금 흐리죠. 저는 수수한 할머니 이미지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오래된 현대 소나타에 올라탑니다. 레스토랑에 갈 때는 보통 택시를 이용합니다. 가족들이 제가 정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거죠. 회계사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수익이 늘고 있고 세금 문제도 깨끗합니다. 투자와 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세련되고 독창적인 요리를 선보이는 두 번째 레스토랑을 열고 싶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이제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와인 공급업체와의 점심은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영동 지역의 화이트 와인 한 묶음을 계약했죠. 메뉴에 완벽하게 어울릴 겁니다. 점심 식사 후 집에 들러 낡은 원피스와 다른 카디건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최서방은 자신이 중요한 사람처럼 느끼는 것을 좋아하죠. 쇼를 해줍시다. 그들의 집은 물론 부유해 보입니다. 벽돌집, 멋진 담장, 타일, 보안 시스템. 전부 대출이죠. 최서방은 보험회사에 다니고 수진이는 제약회사 마케팅 부서에서 일합니다. 소득은 있지만 그들이 유지하려는 생활 수준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장모의 지원이 필요한 겁니다. 문을 여는 것은 수진이입니다. 미소는 정중하지만 늘 그렇듯 차갑습니다. 마치 할 일을 한다는 듯 의무적으로 저를 껴안습니다. 엄마, 일찍 오셨네요. 우린 이제 막 퇴근했는데 버스가 일찍 왔나 봐. 태연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수년 동안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거짓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거실로 들어갑니다. 최서방이 위스키 잔을 들고 안락의자에 늘어져 있습니다. 일어서지도 않고 고개만 까딱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모님. 그의 목소리는 기름을 바른 듯 미끌미끌합니다. 부산에서 제일 세련된 연금 수급자께서는 잘 지내시는지요? 자네보다는 낫겠지, 최서방. 저는 소파에 앉습니다. 차 한 잔 드릴까요? 엄마? 수진이가 주방으로 향합니다. 그래, 좋지. 그녀가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최서방이 말을 이어갑니다. 그 텃밭은 어때요? 올해는 뭐 먹을 만한 거라도 열렸습니까? 그는 제가 제 정원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잘 알면서도 매번 일부러 건드립니다. 토마토가 아주 좋았어. 소스 좀 가져왔네. 가방에 있어. 아하, 또 할머니표 실험작이군요. 수진, 자네 엄마가 직접 만든 걸로 우리를 독살하려는 모양이야, 여보. 수진이가 차를 들고 돌아왔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항의의 기미는 없고 짜증만 묻어납니다. 왜 그래? 농담인데. 그가 빗둘게 웃습니다. 우리 장모님 강점은 요리 하나뿐이라는 거 다 알잖아. 안타깝게도 그걸로 돈은 별로 못 버셨지만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제가 이 요리로 얼마나 버는지 알기만 한다면. 그런데 무슨 할 얘기가 있다고 했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수진이가 최서방과 눈빛을 교환합니다. 기억하세요? 저희가 하은이 음악학교에 보내고 싶다고 말씀드렸던 거요. 그녀가 말을 시작합니다. 하은이는 제 손녀이고 15살입니다. 할아버지인 정운을 닮아 피아노에 정말 재능이 있죠. 물론 기억하고 말고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계신 음악원 부설에 좋은 프로그램을 찾았어요. 수진이가 말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비싸요. 얼마나 비싼데? 짐작이 가면서도 묻습니다. 연간 1,000만 원이요. 최서방이 바로 끼어듭니다. 악기값은 별도고요. 하은이가 제대로 하려면 좋은 피아노가 필요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해주면 좋겠나?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수진이가 제가 가장 싫어하는 동정심을 자아내는 표정으로 쳐다봅니다.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모아둔 돈도 있고 아빠 보험금으로 투자한 것도 있다고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투자는 제가 가끔 돈을 지원해주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직접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하은이를 위한 거잖아요, 엄마. 수진이가 덧붙입니다. 제가 갖지 못했던 것들을 하은이는 가졌으면 하시잖아요. 급소를 찌르는 말이군요. 제가 그녀에게 모든 것을 해주진 못했던 세월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압니다. 생각해 볼게. 저는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내 노후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선에서 얼마나 줄 수 있을지 계산해 봐야지. 에이, 장모님, 최서방이 끼어듭니다. 드라마 찍지 마세요. 장모님께 얼마나 남았겠어요? 10년? 잘해야 15년이죠. 그 돈 어디다 쓰시게요? 여보, 수진이가 나무라는 척하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습니다. 뭐가 틀려? 사실을 말하는 건데 우리 부부는 하은이 교육시키려고 허리가 휘는데 할머니는 스크루지처럼 동괴짝 위에 앉아 있잖아. 이건 불공평해. 저는 그를 쳐다봅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심은 한 방울도 없고 탐욕만 가득합니다. 그에게 저는 언제나 사람이 아니라 잠재적인 지갑이었죠. 거절하는 게 아니네, 최서방. 저는 침착하게 말합니다. 그저 모든 걸 생각해보고 싶을 뿐이야. 액수가 작지 않으니 장모님께는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겠죠. 그가 코웃음을 칩니다. 거의 빈털털이나 다름없으시잖아요. 집은 낡았고 차는 덜덜거리고 옷은 하은이가 막 태어났을 때 입던 것들이고 우리가 없었으면 진작에 큰일 났을 겁니다. 여보, 그만해. 마침내 수진이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괜찮다, 딸아. 이해해. 요즘 살기 힘들지.
그런데 하은이는 어디 있니? 친구 집에요. 시험 준비한대요. 늦게 올 거예요. 아쉽구나. 보고 싶었는데 다음에요. 수진이가 기계적으로 약속합니다. 차를 다 마시고 일어섭니다. 이제 가봐야겠다. 버스 시간이 다 됐어.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엄마. 수진이가 제안합니다. 아니다. 쉬어라. 저녁 준비해야지. 그럼요. 최서방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분이 담소 나누시는 동안 전 여기서 굶어 죽겠네요. 수진이가 저를 문까지 배웅합니다. 엄마, 남편 대신 사과할게요. 엄마 기분 상하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물론이지. 다시 거짓말을 합니다. 괜찮아. 하은이 학교 문제는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미 생각해 봤어. 며칠 안에 전화할게. 밖으로 나와서는 물론 버스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앱으로 택시를 부릅니다. 20분 후 저는 집에 도착해 있습니다. 저녁에 벽난로 옆 안락 의자에 앉아 레드 와인 한 잔을 마시며 오늘 하루를 생각합니다. 이제 이 수수한 할머니 연기를 그만둘 때가 된 걸까요? 제가 누구인지, 레스토랑이 제 것이고, 하은이의 음악 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과 해외 유학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힐 때가 온 걸까요? 하지만 무언가가 저를 막습니다. 아마 딸의 눈에서 존경이 아닌 탐욕스러운 관심을 보게 될까봐 두려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모든 것을 통제하고 패를 보여주지 않는 습관 때문일지도 모르죠. 저는 정훈의 사진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보? 조용히 묻습니다. 그는 말이 없지만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당신답게 살아, 서윤. 더는 숨지 마. 어쩌면 그가 옳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때가 된 걸지도 모르죠. 하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와인을 마저 마시고, 내일은 새로운 날이 밝아올 것이고, 어쩌면 새로운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죠. 약속대로 정확히 오후 3시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이는 항상 시간을 잘 지켰습니다. 특히 저를 방문할 때는 마치 어머니와의 만남이 아니라 정해진 일정에 따른 업무회의인 것처럼 말이죠. 문을 엽니다. 문 앞에는 온 가족이 서 있습니다. 수진이, 최서방, 그리고 하은이. 이런 일은 드물죠. 보통 수진이가 혼자 오거나 가끔 최서방과 함께 옵니다. 하은이는 거의 오지 않죠. 엄마, 안녕하세요. 수진이가 뺨에 입을 맞춥니다. 저희 너무 일찍 온 거 아니죠? 아니, 시간 맞춰 잘 왔어. 저는 미소 짓습니다. 마침 사과 파이를 막 구웠거든. 들어오렴. 하은이가 달려와 저를 껴안습니다. 15살. 이제 저와 키가 비슷해졌네요. 할아버지를 닮아 가늘고 붉은 머리카락을 가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그녀가 웃자 제 마음이 금세 따뜻해집니다. 저는 이 아이 때문에 최서방을 견디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장모님. 최서방이 안으로 들어오며 무언가 새로운 흥미를 띤 눈으로 주위를 둘러봅니다. 아직 정정하시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제 80이시던가요? 75이네, 최서방. 저는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자네는 매번 그걸 묻는군. 믿기지가 않아서요. 연세에 비해 좋아 보이세요. 그가 마치 갑옷을 두드리듯 제 어깨를 툭툭 칩니다. 저는 간신히 화를 참습니다. 그들을 거실로 안내합니다. 식탁은 이미 차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낡았다고 여기는 바로 그 도자기 그릇들. 갓 구운 빵, 잼, 그리고 물론 향긋한 사과 파이. 우와, 할머니, 정말 제대로 된 티타임이네요. 하은이가 식탁에 앉으며 말합니다. 요즘엔 어디서도 이렇게 안 차려주는데 내 할머니는 전통을 지키시는 분이지. 수진이가 가벼운 비웃음과 함께 말합니다. 칭찬인지 비난인지 모를 말투로요. 최서방은 식탁을 훑어보고는 콧방귀를 낍니다. 차에 곁들일 위스키는 없나요? 아니면 여긴 아직도 구식인가요? 찬장에 병이 있네. 저는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직접 따라 마시게.
그는 자리를 뜹니다. 저는 차를 따르고 파일을 자릅니다. 수진이는 몸매 관리한다며 거절합니다. 하은이는 즐겁게 큰 조각을 집어듭니다. 환상적이에요, 할머니. 그녀가 입안 가득 음식을 넣고 말합니다. 왜 카페 같은 거 안 하셨어요? 시내 웬만한 가게들보다 훨씬 맛있는데 저는 하마터면 살에 들릴 뻔했습니다. 그녀가 알기만 한다면 그건 돈이 필요하단다. 얘야, 큰돈이. 그리고 알다시피 할머니는 그런 돈이 없었지. 최서방이 위스키 잔을 들고 끼어듭니다. 모두가 내 아빠처럼 금융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런데요, 하은이가 말합니다. 저희 음악 선생님은 베이커리를 여셨어요. 나 선생님이라고. 거기 줄 서서 먹어요. 아마 누가 도와줬겠지. 수진이가 바로 지적합니다. 아니면 모아둔 돈이 있었거나. 침묵. 수진이가 헛기침을 하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엄마, 하은이 음악학교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서요. 생각해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생각해 봤어.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전액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네? 수진이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정말요? 엄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실 거예요. 하은아, 들었니? 할머니가 도와주신대. 아이는 부끄러워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하지만 괜찮으시겠어요? 할머니가 저 때문에 평생 모은 돈을 다 쓰시는 건 싫어요. 걱정 마라, 얘야. 제가 그녀의 손을 쓰다듬습니다. 그럴 여유는 있어. 최서방의 눈썹이 치켜 올라갑니다. 정확히 얼마나 보태주실 수 있는데요? 장모님? 연간 800만 원. 나머지는 자네들이 부담하게. 800만 원이요? 수진이가 놀랍니다. 엄마, 그건 정말 큰 돈이에요.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다, 딸아. 말했잖니.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모아뒀다고. 그 어려운 때가 온 것 같구나. 최서방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봅니다. 이상하네요. 저는 장모님이 겨우 생활하시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런 큰돈이 어디서 났죠? 나는 절약하며 살았네, 최서방. 자네가 늘 상기시켜주듯이 연금 수급자는 쓸 데가 별로 없지. 그가 코웃음을 칩니다. 800만 원은 푼돈이 아니에요. 장모님께는 거의 전 재산이죠. 하은이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아. 저는 어색해하는 손녀를 바라봅니다. 너는 똑똑하고 그럴 자격이 있어.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녀가 조용히 말합니다. 봐. 최서방이 끼어듭니다. 할머니가 돕고 싶어 하시잖아. 잘하시는 거야. 저 세상에 돈 싸들고 갈 것도 아니고. 여보. 수진이가 고개를 젓습니다. 뭐가 틀려? 인생의 진리지. 가족은 서로 돕는 거야. 우리가 장모님을 돌봐드리니 장모님도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지. 공평하잖아. 제 안에서 분노가 끓어오르지만 억누릅니다. 그는 한 번도 저를 돌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이용했을 뿐이죠. 자네는 일은 어떤가? 최서방? 저는 화제를 바꿉니다. 수진이가 자네 승진할 것 같다고 하던데. 네. 그가 허리를 펴니다. 김 부장님이 은퇴하시면 그 자리는 아마 제가 맡게 될 겁니다. 지역 본부장으로요. 축하하네. 진심으로 말합니다. 축하할 일이군. 이미 계획 중입니다. 11월에 모든 게 확정되면 파티를 열 겁니다. 샴페인도 터트리고 레스토랑에서 제대로요. 잘 됐네. 나도 같이 축하해주면 좋겠군. 나를 돌봐주는 것에 대한 보답으로 말이야. 그가 위스키를 마시다 살에 들립니다. 장모님께서요? 글쎄요. 거긴 그냥 그런 식당이 아니에요. 메뉴도 복잡하고 고급 레스토랑이라서 불편하실 텐데요. 괜찮을 거야. 최서방. 나는 이제 겨우 75이지 105이 아니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불평만 하지 마세요. 수진이가 긴장을 풀기 위해 자기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회사의 성공. 저는 흥미롭게 듣습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그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제 밑에 6명의 팀원이 있어요. 그녀가 끝맺습니다. 잘했구나. 너는 항상 리더였지. 아버님처럼요. 최서방이 끼어듭니다. 정훈 씨도 성격이 대단하셨죠. 그랬지.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너무 일찍 떠났어. 하은이에게로 고개를 돌립니다. 너는 어떠니, 얘야? 학교는 괜찮고? 음악 말고 다른 흥미 있는 건 없어? 있어요, 할머니. 그녀의 눈이 반짝입니다. 요즘 요리에 빠졌어요. 학교에 동아리가 있거든요. 거기서 여러 가지 요리를 배우는데, 지난주에는 수플레를 만들었는데, 선생님이 완벽하다고 하셨어요. 수플레라고? 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거 어려운 요리인데, 잘했구나. 그게 뭐가 어렵다고. 최서방이 투덜거립니다. 계란 휘저어서 오븐에 넣으면 끝이지. 사실은 저는 참지 못하고 말합니다. 완벽한 수플레는 예술이야. 정확성과 과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지. 그가 웃습니다. 이것 보세요. 우리 집에도 셰프가 나셨네. 이웃에게 만두나 팔게 아니라 정말 레스토랑을 여셨어야 했어요. 그랬을지도 모르지. 제가 미소 짓습니다. 자네 말대로 돈과 사업 수완이 필요했겠지만, 장모님은 그런 쪽으론 영광이셨으니, 아직도 낡은 집에 사시잖아요. 나는 이 집을 사랑해. 내 모든 인생이 담겨 있으니까. 바로 그 점이죠. 그가 고개를 젓습니다. 감상주의는 성공의 적이에요. 그가 시계를 봅니다. 수진, 이제 가야겠어. 일 때문에 전화할 때가 있어. 네, 엄마. 파이는 언제나처럼 환상적이었어요. 치우지 말고 그냥 둬. 내가 할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하은이가 작별 인사를 하며 껴안습니다. 할머니, 파이 정말 맛있었어요. 언제 한번 가르쳐 주세요. 물론이지, 얘야, 언제든 오렴. 대신 미리 전화는 하고 와. 최서방이 끼어듭니다. 할머니가 뜨개질이나 드라마 시청, 아니면 혈압 때문에 바쁘실 수도 있으니까. 하은이가 아버지에게 불만스러운 눈초리를 보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음악학교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수진이가 뺨에 입을 맞춥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실 거예요. 하은이를 위해서라면,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저는 그들을 문까지 배웅하고 돌아와 식탁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최서방은 언제나처럼 파이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단 것을 좋아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의도적으로 제가 만든 음식을 무시합니다. 그런 사소한 무례함이죠. 모든 것을 치운 후 강 실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친척들 방문은 어떠셨어요? 그가 따뜻하게 묻습니다. 늘 똑같지. 제가 한숨을 쉽니다. 최서방은 견딜 수 없었고, 수진이는 늘 지쳐있고, 하은이는 한 줄기 빛 같았어. 또 돈을 주셨군요. 하은이 때문에. 음악학교. 이해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 모든 걸 참으실 건가요? 여사님? 사위는 무례하고 딸은 그가 당신에게 그렇게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잖아요. 알아. 저는 지친 채로 안락의자에 앉습니다. 하지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 가족인데 모든 걸 털어놓으실 수 있잖아요. 여사님이 누구신지, 이 레스토랑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어쩌면 그들이 당신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할지도 모르죠. 아니면 더 탐욕스러워지겠지. 제가 반박합니다. 자네는 최서방을 몰라. 내가 레스토랑 주인이고 돈이 있다는 걸 알면 그는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럼 왜 그들과 계속 만나시는 건가요? 저는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합니다. 하은이 때문에 그 아이에게는 정훈의 무언가가 있어. 같은 미소, 같은 눈빛. 걔는 부모와는 다른 착한 아이야. 그럼 그 아이와 직접 연락하세요. 이제 다 컸잖아요. 그래, 때가 됐어. 제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자네 말이 맞을지도 몰라. 그런데 최서방이 승진 축하 파티를 레스토랑에서 한다고 하더군. 네, 제가 미소 짓습니다. 생각해봤는데 우리 진주에서 하는 건 어떨까? 우와.
그들을 당신의 레스토랑에 초대하시려고요? 초대가 아니야. 자선 행사에서 당첨된 거라고 하면서 상품권을 선물할 거야.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얼굴이 어떨지 한번 보자고. 강 실장이 웃습니다. 그거 정말 볼만하겠네요. 그 장면을 보기 위해서라도 홀에서 일할 가치가 있겠어요. 자네는 맨 앞줄에 앉게 될 거야. 약속하지. 12월은 놀랍도록 맑았습니다. 눈도 비도 없이 가벼운 서리와 차가운 공기만 가득했죠. 저는 침실 창가에 서서 귀걸이를 매만지며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최서방은 정말로 승진했습니다. 이제 그는 지역 본부장이고 스스로를 거의 장관처럼 느끼고 있었죠. 즉시 자랑을 늘어놓고 계획을 세우고 물론 성대한 저녁 식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선물을 제안했습니다. 부산의 진주사인 식사권. 자선행사 추첨해서 당첨됐어. 저는 그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요? 최서방이 놀랐습니다. 거기 시내에서 제일 비싼 레스토랑 중 하나잖아요. 예약도 힘든 곳인데 운이 좋았나 보지. 제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정확히 4인용 상품권이야. 자네랑 수진이, 하은이, 그리고 나. 최서방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고급 레스토랑에 공짜로 간다는 생각에 금세 마음을 굳혔습니다. 저는 이 저녁을 위해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드레스를 샀습니다. 짙은 남색의 우아한 드레스로 긴 소매와 단정한 넥라인이 있었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고 가벼운 화장도 했습니다. 과하지 않으면서도 품위 있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을 때 누구도 의심하지 않도록 말이죠. 바로 이 사람이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요. 저는 그들과 레스토랑에서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시내에 볼 일이 있다고 말하고 미리 도착해서 모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진주에 들어섰을 때 자부심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높은 천장, 부드러운 조명, 새하얀 식탁보, 반짝이는 유리잔, 주방에서 풍겨오는 은은한 향기. 저는 이곳에 제 영혼을 쏟아부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여사님. 지배인 알렉산더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오래된 레스토랑의 전통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항상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모든 게 준비됐나?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7번 테이블입니다. 홀과 무대가 가장 잘 보이는 자리죠. 좋아. 그리고 기억하게. 때가 되기 전까지 그들에게 나는 그저 손님일 뿐이야. 알겠습니다. 여사님, 모든 것은 통제하에 있습니다. 저는 바로 가서 이미 강 실장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완벽하게 맞는 슈트를 입고 멋지게 차려입은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정말 멋지십니다. 그들의 표정은 값을 매길 수 없을 겁니다. 나를 알아보길 바라야지. 안 그러면 서프라이즈가 실패할 테니까. 제가 윙크했습니다. 정말 준비되셨어요? 아직 마음을 바꿀 시간은 있습니다. 아니, 강 실장. 이제 숨는 건 지쳤어. 정확히 7시에 알렉산더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손님들이 도착하셨습니다. 좋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로비에서 수진이, 최서방, 하은이와 마주쳤습니다. 수진이는 검은색 칵테일 드레스를 입고 우아했습니다. 최서방은 한껏 멋을 낸 슈트에 광택나는 구두를 신었습니다. 저는 그 복장이 이 자리를 위해 특별히 구입한 것임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하은이는 상아색의 청초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소박하면서도 아주 사랑스러웠습니다. 엄마, 벌써 와 계셨네요? 수진이가 놀랐습니다. 와, 엄마 연세에 정말 멋져 보이세요.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정말로요? 근사해요. 새 드레스예요? 특별한 날이니까. 최서방이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봤습니다. 이렇게 꾸미실 줄도 아시는지 몰랐네요. 얼마 주고 사셨어요? 한 달 연금 정도? 여보, 수진이가 쏘아붙였습니다. 뭐가 어때?
그냥 물어본 거야. 장모님이 사람처럼 보이는 게 매일 있는 일은 아니잖아. 할머니 정말 예쁘세요. 하은이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머리도 잘 어울려요. 고맙다, 얘야. 너도 정말 멋지구나. 알렉산더가 다가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약하셨습니까? 네, 저는 박 씨 이름으로 된 상품권을 내밀었습니다. 사인석이요. 물론입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그는 우리를 7번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피아니스트와 홀 전체가 보이는 최고의 자리였죠. 테이블은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새하얀 식탁보, 반짝이는 유리잔, 빛나는 식기들. 우와, 하은이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영화 속 한 장면 같아요. 뭐, 나쁘지 않네. 최서방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서울에는 더 좋은 곳도 있지만 저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이런 수준의 레스토랑에 와본 적이 없습니다. 소믈리에가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전주를 추천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늘 특별한 샴페인이 있습니다. 저희가 축하할 일이 있다는 건 어떻게 아셨죠? 수진이가 놀랐습니다. 그는 제게 힐끗 시선을 던지고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손님들이 누구신지, 특히 중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알아보려고 노력합니다. 최서방이 허리를 펴고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네, 네, 저희에게는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이제 지역 본부장이거든요. 축하드립니다. 소믈리에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렇다면 샴페인은 필수죠. 곧 첫 번째 코스가 나왔습니다. 시트러스 소스를 곁들인 부드러운 해산물 모듬. 이건 음식이 아니라 예술이에요. 하은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허세일 뿐이야. 최서방이 거의 씹지도 않고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곳은 맛보다 허풍이 더 심하지. 나는 맛있는데. 저는 한 입 한 입 음미하며 말했습니다. 이야, 장모님. 그가 비웃었습니다. 미식가이신 줄은 몰랐네요. 저는 장모님이 돈가스 같은 거나 좋아하시는 줄 알았는데 요리는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참치, 타르타르, 포르치니, 버섯 수프, 트러플 라비올리, 라임 소르베 모든 것이 세련되고 수준 높았습니다. 하지만 최서방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네 번째 잔을 마신 후에는 주변의 모든 것, 손님들, 직원들, 심지어 식기까지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장모님. 그가 제게 몸을 기울였습니다. 이런 상품권에 당첨되시다니. 여기서 저녁 먹으려면 한 사람당 좋기 50만 원은 될 텐데 공짜라니 대단하네요. 운이 좋았지.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자네들 힘으로는 못 왔을 테니까. 자네들 연봉이 얼마더라? 여보? 수진이가 쏘아붙였습니다. 다 들리잖아. 농담이야. 장모님은 기분 안 나쁘시지, 그렇죠? 전혀. 저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내 재정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말해봐. 그는 머뭇거리다가 금세 말을 찾았습니다. 뭘 추측할 게 있겠어요? 집은 낡았고 차는 덜덜거리고 10년은 된 옷만 입으시잖아요. 다 보이는데 뭐 검소하시죠. 아빠, 하은이가 분개했습니다. 어떻게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뭐가 어때서? 사실이잖아. 할머니는 돈이 없으셨어.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평생 잡다한 일로 근근히 사셨잖아. 저는 제 안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자네는 뭘 원했나, 최서방? 제가 침착하게 묻습니다. 네? 인생에서요? 뭘 원했냐고요? 성공이죠, 당연히. 경력, 존경, 이제 이렇고요. 제 나이에 이 정도면 아시다시피 대단한 성취죠. 가족도 계획했나? 아니면 보너스로 따라온 건가? 계획했죠, 물론. 아내, 똑똑한 딸. 그리고 가끔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장모님까지. 네, 보너스죠.
그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학교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을 내주실 줄은 몰랐지만 기분 좋게 놀랐습니다. 나는 아직 보여줄 게 많아 제가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야. 그때 흰색 조리복과 높은 모자를 쓴 남자가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녁 식사는 마음에 드셨는지요? 훌륭했어요, 유 셰프.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언제나처럼요. 주방장이 가볍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서윤 사장님. 사장님과 손님들을 위해 요리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최서방, 수진이, 하은이가 얼어붙었습니다. 잠깐만요. 최서방이 중얼거렸습니다. 두 분. 아는 사이세요? 물론입니다. 유 셰프가 미소 지었습니다. 박서윤 사장님은 부산의 진주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여기서 1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식탁에는 귀청이 터질 듯한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최서방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붉어졌습니다. 수진이는 뒤통수를 맞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오직 하은이만이 몇 초 후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네, 유 셰프. 디저트는 10분 후에 부탁했던 대로 초콜릿 퐁당으로. 그가 떠나자 최서방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이거 몰래카메라 같은 건가요? 아니, 최서방. 모두 사실이야. 이 레스토랑은 20년 전부터 내 것이었어. 최서방은 마치 채권자 회의에서 방금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사람처럼 눈만 껌뻑였습니다. 잠깐만요. 장모님이 이 레스토랑 주인이시라고요? 장모님께서요? 바로 그렇네. 제가 샴페인 잔을 들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20년 전부터 그는 홀과 웨이터들, 피아니스트, 식탁 위의 은식기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낡은 집에서 연금으로 사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네. 최서방.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한 건 자네 자신이었지. 나는 그저 자네를 바로잡아주지 않았을 뿐이야. 수진이는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죠. 엄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침착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네가 또 레스토랑이 가족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야. 그러다 최서방이 나타났고 그런 사위와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지. 그게 무슨 뜻입니까? 최서방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건 제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자네가 사람을 돈으로 평가한다는 뜻이야. 항상 그래왔지. 만약 자네가 내가 돈이 있다는 걸 일찍 알았다면 나를 존경하는 게 아니라 현금 인출기처럼 나를 쥐어짰을 거야. 이건 모욕입니다. 그가 주먹으로 식탁을 쳤습니다. 제가 장모님을 위해 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감히 제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자네가 뭘 했는데? 제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정기적으로 나를 모욕하고 내 도움을 마지못해 받는 척하고 항상 나를 깔보는 것 말고 또 뭘 했지? 저희는 구걸하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가 스스로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 수진아. 도와줬지. 너와 하은이를 사랑하니까.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돈을 줄 때마다 그의 눈에서 본 것은 감사가 아니라 경멸이었어. 강 실장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박서윤 사장님? 아주 괜찮아, 강 실장. 인사하게. 내 딸 수진이, 사위 최서방, 그리고 내 손녀 하은이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가 최서방을 바퀴벌레 보듯 쳐다보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레스토랑의 지배인입니다. 박서윤 사장님과는 첫날부터 함께 일해왔습니다. 최서방이 침을 삼켰습니다. 아, 그래서 대체 얼마나 버시는 겁니까? 그 액수가. 여보.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제정신이에요? 뭐가 어때? 우린 가족이잖아. 이런 건 알아야지.
저는 침착하게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마음 편히 살 만큼은 벌지. 하지만 무례함과 탐욕을 참아줄 만큼은 아니야. 그리고 남의 변덕을 지원해주기 위한 돈은 더더욱 아니고. 엄마, 수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저희는 엄마를 사랑했어요. 사랑했다고?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가 나를 거짓 취급하며 농담할 때 너는 어디 있었니? 왜 나를 지켜주지 않았지? 왜 돈이 필요할 때만 전화했니? 그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죠. 웨이터가 다가와 뜨거운 초콜릿 퐁당을 조심스럽게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박 여사님과 손님들을 위한 디저트입니다. 그가 허리를 굽히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디저트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은이만이 천천히 조심스럽게 포크를 들어 퐁당을 갈랐습니다. 훌륭하네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고의 영화에서처럼요. 모두가 식사를 마쳤을 때 저는 냅킨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자, 이제 너희는 진실을 알았어. 나는 가난한 연금 수급자가 아니야. 나는 이 도시 최고의 레스토랑 중 하나의 주인이야. 나는 사업체와 부동산, 저축을 가지고 있고 더 이상 그런 척하지 않을 거야. 침묵. 최서방조차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늘 그렇듯 6시에 일어났지만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디저트를 먹을 때 그들의 표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최서방이 냅킨에 무언가를 계산하던 모습, 분명 제 재산을 어림잡고 있었겠죠. 일어나서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흐린 하늘, 습한 공기, 전형적인 12월의 날씨였습니다. 보통 이런 날에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지만 오늘은 사람들 속에 있고 싶었습니다. 제가 진짜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요. 아침 식사를 막 마쳤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는 수진이와 최서방이 꽃다발과 어색한 미소를 띤 채 서 있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말을 느렸습니다. 어제 일도 있고 해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보러 왔어요. 고맙다. 들어오렴. 그들은 마치 남처럼 들어왔습니다. 이 집에 처음 온 사람들처럼 조심스럽게 바닥을 밟았죠. 최서방은 분명 사치의 흔적을 찾으려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차 한잔 할래? 제가 주방으로 가며 제안했습니다. 네, 좋아요. 수진이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최서방은 마치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식탁에 앉았습니다. 예전에는 지루하다는 듯이 늘어져 앉았는데 이제는 긴장한 채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찻잔을 내려놓자마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어제 일에 대해 그리고 그동안의 일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좀 거칠게 표현했지, 자네. 제가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네, 좀 그랬죠. 하지만 전 좋은 뜻이었어요. 제 유머가 좀 그래요. 전 누구에게나 그렇게 해요. 정말? 제가 차를 저었습니다. 수진이나 동료들에게도 그렇게 농담하나? 그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죠. 바로 그거야. 엄마. 수진이가 제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습니다. 저희 정말 후회해요. 그냥 몰랐어요. 엄마가 어떤 분이 되셨는지 몰랐어요. 알았더라면 나를 더 존중했을까? 수진이가 시선을 떨궜습니다. 아마 다르게 행동했을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너희가 여기 온 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이제 내가 가난하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야. 그건 불공평해요. 최서방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저는 항상 장모님을 존경했어요. 존경했다고? 자네는 나를 거지라고 불렀고 내가 만든 잼을 비웃었지. 내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물었어. 그런 게 자네의 존경인가? 거짓말하지 마, 최서방. 오늘은 안 돼. 최서방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저희는 모든 걸 바로잡고 싶어요. 정말로. 가까워지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아니면 이제 내가 너희를 도울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인가? 둘 다요. 수진이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 정말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엄마가 해내신 일은 정말 대단해요. 저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다른 것도 보였습니다. 피로, 의심, 그리고 진심 어린 관심이 뒤섞인 감정. 그녀는 항상 저와 최서방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알겠다, 수진아.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더 이상의 자금 지원이나 대출은 없어. 너희는 성인이고 스스로 벌어야 해. 물론이에요, 엄마. 저희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거짓말하지 마. 최서방은 벌써 사업 아이디어에 대해 3번이나 언급했어. 다 들었어. 그들이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최서방이 눈썹을 찡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은이를 위해서는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 그리고 그건 오직 그 아이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야. 며칠 후, 저는 하은이를 차에 초대했습니다. 부모님 없이요. 그녀는 재촉하지 않아도 혼자 왔습니다. 케이크 상자와 교란 상자를 들고서 정말 성격 있는 아이였죠. 할머니, 그녀는 코트를 벗자마자 말했습니다.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고 저는 그녀가 얼마나 떨고 있는지 느꼈습니다. 긴장 때문인지 감정 때문인지 모를 떨림이었죠. 우리는 주방에 앉아 차를 우렸습니다. 저는 제 체리주를 꺼내 제 잔에 아주 조금 따랐고 그녀에게는 레몬을 곁들인 홍차를 따라주었습니다. 어제 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레스토랑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할머니에 대해서도요. 평생 이걸 숨기고 사셨잖아요. 그래, 하은아, 오랫동안. 왜요?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과소평가할 때 사는 게 더 편하기 때문이야. 더 조용하고 더 평화롭지. 사람들은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 진짜 모습을 보여줘. 그리고 네가 무언가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하거든.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항상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것과는 다른 분이라고 느꼈어요. 평범한 할머니 같지 않으셨어요. 똑똑하고 세심하시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는 분 같았어요. 할머니의 눈은 많은 것을 잃었지만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눈빛이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구나. 아마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나 봐. 그분은 항상 소란 피우지 말고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지. 그래서 그렇게 했어. 네가 겨우 2살 때 레스토랑을 열었고 그 후로는 모든 걸 비밀로 했지. 유 셰프와 강 실장만이 처음부터 이게 내 사업이라는 걸 알았어.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나도 네가 자랑스럽다. 너는 똑똑하고 재능 있고 무엇보다도 착해. 그건 드문 조합이야. 엄마가 그러던데 내가 너를 돕고 싶어 한다고? 응, 하지만 오직 너에게만이야. 부모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집이나 차, 휴가를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너를 위해서. 저는 찬장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계약서가 있어. 내 이름으로 은행 계좌를 열었어. 교육 자금이야. 어떤 나라의 어떤 대학이든 아니면 원하지 않으면 내 자신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음악, 요리, 뭐든지. 하지만 어떻게 쓸지는 오직 네가 결정하는 거야.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이건 너를 믿는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데요? 그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족 중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한마디도, 엄마에게도, 특히 아빠에게는 절대로. 알겠니? 물론이죠. 저도 그럴 생각이었어요. 아빠는 이해 못하실 거예요. 아빠는 항상 모든 걸 이익으로만 생각하시니까 바로 그거야. 그리고 엄마는
이해할지도 모르지만 약해서 압박을 견디지 못할 거야. 그래서 비밀이야. 하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게요. 알고 있어. 단 한 가지만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네가 하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해. 성공을 위해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기대를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너 자신을 위해서, 네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우리는 앉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공부 때문이 아니라 위선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이야기했습니다. 주변이 모두 연극인데 진짜 자기 자신으로 있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들으면서 그녀가 이 모든 것을 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그녀를 대문까지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만약 어느 순간 힘들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오면 레스토랑으로 오렴. 그곳은 항상 너를 환영할 거야. 거기가 내 집이야.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그녀가 떠난 후 저는 오랫동안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는 많은 것을 해냈습니다. 사업을 일구고 존엄을 지키고 조롱과 모욕, 침묵 속에서도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비로소 진정으로 중요한 일을 해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힘을 물려주었습니다. 하은이 제 사업의 계승자가 아니라 제 정신의 계승자에게요. 다음 날 저는 레스토랑에 들러 창가에 있는 제가 좋아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 실장이 카푸치노 한 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모든 것이 원하시는 대로 되었습니다. 그 이상이지. 내 손녀는 똑똑해. 진짜 백이라는 게 보여. 네, 그 아이는 달라요. 모든 걸 이해할 겁니다. 그렇다면 박서윤 사장님, 이제 다음 단계를 생각할 때가 된 것 아닐까요? 제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뜻인가? 두 번째, 진주를 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나 경주에 강 실장. 제가 피식 웃었습니다. 자네는 지칠 줄을 모르는군. 사장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 어쩌면 정말 확장할 때가 됐을지도 몰라. 아니면 젊은이들에게 일부를 맡기거나 하은이, 유 셰프에게 그들이 사업을 발전시키게 하고 나는 그저 곁에 있는 거지. 조용하고 평화롭지만 품위 있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살았지만 집안과 제 주변의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돈을 빌려달라는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학비나 새 냉장고를 사달라는 요청도 없었죠. 조용해져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오븐에서 파이를 막 꺼냈을 때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최서방 없이 혼자였죠. 엄마, 바쁘세요? 파이 굽고 있었어. 한 조각 먹을래? 네, 정말 먹고 싶어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어도 될까요? 우리는 주방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아직 어리고 학교 친구들에 대해 수다를 떨던 그 옛날처럼요. 저는 그녀 앞에 찻잔과 따뜻한 사과 파이 한 조각을 놓았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녀가 제 눈을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레스토랑이나 돈 때문이 아니라 교훈을 주셔서요. 어떤 교훈 말이니? 침묵이 약함이 아니라는 것. 겸손이 가난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존경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긴 길이었어, 수진아. 나는 너를 가르치려던 게 아니라 그저 나 자신이 되고 싶었을 뿐이야. 그래도 엄마는 제 선생님이셨어요. 침묵하실 때조차도요. 그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랑해요. 그리고 최서방이 그렇게 무례하게 굴도록 내버려둔 거 죄송해요. 저는 혼자가 되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 사람 없이는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았어요. 지금은 어떤 것 같니? 이제는 그 사람이 과연 나를 존중하는지조차
확신이 안 서요. 이런 생각을 하기엔 너무 늦었을까요? 아니,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무서워요. 그는 목소리가 크고 압박하죠. 저는 지쳤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만졌습니다.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해. 그저 너무 오랫동안 네 자신의 삶을 살지 않았을 뿐이야.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네가 이미 시작했다고 생각해.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참지 않고 진심으로. 저는 그녀가 울도록 내버려 두고 그저 옆에 앉아 따뜻한 손길로 어깨를 쓸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정화였습니다. 소박한 파이와 진솔한 대화는 우리에게 오랫동안 부족했던 것이었습니다. 이틀 후 저는 위임장에 서명했습니다. 강 실장은 레스토랑의 공동 소유주가 되었고 유 셰프는 주방의 지분을 받았으며 하은이는 모든 사업의 미래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공증인 사무실에는 이미 필요한 조건이 담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확실하십니까? 제 변호사인 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이건 중대한 결정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들은 제 팀이고 제가 선택한 가족입니다. 제게 주어진 가족이 아니라요.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낡은 아파트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고기 분쇄기를 돌리고 있는 저. 살아계신 어머니가 어깨 너머로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윤아, 너 정말 대단하다. 고생은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구나. 내가 너를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저는 눈물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 학교에 들러 식당에 식기 세트를 기부했습니다. 하은이가 다니던 바로 그 학교였죠. 거창하게 나타나지 않고 조용히 교장 선생님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잠깐만요. 진주의 그 사장님 아니세요? 네, 그냥 박서윤이라고 불러주세요. 로비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하은이가 책가방을 메고 빛나는 눈으로 달려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너 보러 왔지.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식당에 작은 도움을 주고 갔어. 정말 멋지세요. 그녀가 속삭이며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약속할게요. 할머니가 제게 주신 모든 것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겠어요. 저는 그녀가 헛된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심장과 힘, 그리고 양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미래를 의미했죠. 3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녹는 눈, 아스팔트 위로 흐르는 시냇물. 아침에 들려오는 첫 새소리. 저는 창가에 서서 뜨거운 찻잔을 들고 마당에서 아이들이 무릉덩이를 뛰어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삶은 다시 평온하게 흘렀지만 더 깊고 더 정직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76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파티는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시끄러운 것을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아침부터 공급업체, 고객, 직원, 이웃, 심지어는 존엄을 가진 여성이 되는 법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쓴 젊은 인턴 요리사에게서까지 꽃다발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하은이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상자를 들고 환한 얼굴로요. 할머니, 선물이 있어요. 선물은 이미 하나 있잖니. 바로 너. 아니요, 이건 특별해요. 상자 안에는 진짜 인쇄된 책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레스토랑 그림이 그려져 있고 아래에는 진주, 한 여인의 이야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서윤의 이야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우리의 대화를 녹음했어요. 할머니. 일기를 썼고 그걸 문학 선생님께 보여드렸더니 이건 진짜 이야기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책으로 만들었어요. 발행 부수는 적지만 진짜 책이에요. 이건 할머니의 삶이고 할머니의 목소리예요. 하은아, 저는 겨우 속삭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운명이 엮이고 기억으로 쓰인 책을 손에 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여기 모든 게 담겨 있어요.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어떻게 진실을 숨기셨는지, 어떻게 자신을 다시 찾으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에 대한 장이 있어요. 할머니가 제게 가르쳐 주신 것들에 대해서요. 저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녀의 진짜 필체였습니다. 나의 할머니는 그냥 여자가 아니다. 폭격을 받아도 무너지지 않는 요새다. 비명보다 더 크게 울리는 침묵이다. 나의 가족이고 나의 지표다. 만약 내가 언젠가 중요한 무언가를 이룬다면 그건 오직 내 삶에 박서윤이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책을 덮고 그녀 옆에 앉아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얘야. 내가 받아본 것 중에 최고야. 할머니는 그럴 자격이 있으세요. 나중에 우리는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그곳에는 강 실장, 유 셰프, 2명의 요리사, 근무 중이던 웨이터 몇 명 등 우리 사람들만 모여 있었습니다. 작은 테이블, 차, 몇 가지 요리. 연애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저녁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생일이 아닙니다. 강 실장이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힘, 여성의 힘, 침묵의 힘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은 당신 덕분이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유 셰프가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돈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것이 진짜 가족이라고 느꼈습니다. 강요도, 혈연도 없지만 존경과 신뢰, 그리고 따뜻함이 있는 가족. 일주일 후, 저는 하은이에게 주식 일부를 양도하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아직은 공동 소유주로서 3년 후에 최종적으로 넘겨줄 겁니다. 배우고 강해지고 깨달을 시간을 주기 위해서죠. 저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제 제게는 시간과 의미가 있으니까요. 수진이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어색하게, 하지만 정직하게. 그녀는 스스로 직장을 구했고 최서방과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이혼은 아니지만 이미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죠.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녀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엄마가 옳았어요.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남의 존경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최서방은 사라졌습니다. 가끔 하은이에게 불평 섞인 문자를 보내지만 그녀는 답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부가 아니라 존엄해졌다는 것을 끝내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는 살아갑니다. 책을 읽고 산책하고 가끔 원할 때 레스토랑에서 돕습니다. 가끔 마스터 클래스를 열기도 하고 그냥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기도 합니다. 저는 점지도 유행을 따르지도 않지만 저는 진짜입니다.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이제 누군가 혹시 그 박서윤 씨 맞으신가요? 라고 물으면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네, 바로 접니다. 항상 저였어요. 단지 이제는 그림자 없이. 끝. 이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당신이라면 박서윤의 입장에서 어떻게 행동했을지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의 힘을 숨겨야 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나이와 사는 곳을 적어주세요. 서로를 응원합시다. 이런 이야기는 영화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니까요. 곧 다시 만나요.